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만성 통증이 많이 낫지 않고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잘 낫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의사들한테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에겐 지식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데도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가 낫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나 만성 피로가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바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요. 약을 어떤 거 드시고 계세요?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한의원을 오고 나서도 병원에 가실 곳이 한 2군데 정도 더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받아 먹고 여기서 약 받아 먹고 하시면서 그 2가지 약에 공통적인 성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거기서 처방해준 모든 약들을 다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드시고 계시는 약이 뭐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이 기본적으로 15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약을 왜 그렇게 많이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이비인후과에서 하나 받아먹고 신경과에서 하나 받아먹고 하는데 이 약들이 겹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중복해서 먹을 필요가 없는 약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약은 이비인후과 약대로 이제 신경과에서 받은 약은 신경과 약대로 마취 통증과에서 받은 약은 그거대로 하면서 약의 개수가 20개, 30개씩 넘어가는 경우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는 이 모든 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통해서 이제 약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약이 15개, 30개가 들어오게 되면 어르신들 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약이 들어와서 이 약을 대사해내는 데만 해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약을 이제 각각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조금 줄여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많이들 겁내하세요. 약이 몸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과연 내가 이 약을 줄였을 때 내 건강이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약을 많이 먹는 거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죠. 겹치는 약은 당연히 처방을 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약이 계속 먹고 싶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 건강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치료는 진정으로 건강과 죽음에 대한 공포인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약을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가도 건강기능식품까지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먹어야 되는 약의 양만 한 고봉 정도로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만성 피로나 만성 통증이 낫지 않고 오장육부를 해치게 되니까 더욱더 심각한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시고 있는 약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약을 도저히 내가 한 개라도 줄이면은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 내 마음에서 어떤 부분이 진짜 걱정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키고 싶은 게 과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키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 이 감사한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환자분들의 생활을 보면 그 감사한 일상을 누리고 있느냐 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이 병이 다 낫고 나면 뭘 할 거야, 이 병이 다 없어지면 뭘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수록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나중에 내 삶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포감만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더 심한 만성 통증과 피로, 우울감에 시달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꼭 내가 원하는 양의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캠핑을 가고 싶었으면 산책은 갈 수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활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내 현재를 즐기는 것도 만성 통증을 줄이는데 진짜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캠핑을 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